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지금은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 중 웃지 못할 일들이 많았답니다. 참 생각해보면 그런 집안이 있나 기가 막혀요. 저는 어렸을 때 부유한 집에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자랐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돈이 없어서 한 맺힌 일은 없었던 것 같네요. 해외여행도 마음껏 아니었고 쇼핑이며 취미생활도 마음껏 했어요. 부모님의 든든한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재밌게 20대를 지내다가 30대가 되어 아버지 밑에서 조금씩 일도 배우고 사업을 물려받을 준비도 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사업을 물려받는 것이지 사실 아버지 밑에서 월급쟁이였어요. 그때까지 저는 결혼 생각은 전혀 없었답니다. 부모님 밑에서 사는 삶이 재미있고 행복했으니까요. 그렇지만 부모님 생각은 다르셨어요. 부모가 언제까지 살아서 책임져 줄 것도 아니고 듬직한 신랑을 만나서 정착해야지. 자식도 낳아서 키워봐야 어른 된다. 어서 마음 맞는 남자 잘 찾아봐. 저희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걱정을 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결혼을 하려고 남자를 찾아다닐 수 있겠어요? 선보고 이런 건 또 성격에 안 맞는지라 그냥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아빠 회사에 다른 회사 직원이 서류를 가져다 주러 왔는데 그 직원과 우연히 친해지게 되었고 밥을 먹고 데이트를 하다가 결국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안은 저희 집과는 사뭇 다른 집안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중소기업 직원이고 형제들은 직업도 없어서 백수로 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님께서는 작은 가게를 하시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간신히 근근히 사시는 것 같았어요. 당시 사랑에 빠진 제 눈에는 조건이고 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멋지고 사랑스러워 어쩔 줄을 몰랐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과 결혼을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모님께 그 사람과 연애를 한다고 알리니 난리가 나셨어요. 저희 아빠는 회사에 몇 번 온 걸 보셨던지라 더욱 어이없어 하셨어요. 우리가 너한테 집안 조건 다 따져 결혼하라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차이 나는 사람은 그렇지 않냐? 아빠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엄마는 알아누우셨어요. 더욱이 그 집안에 대해 말하니 엄마는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어요. 저를 붙잡고 얼마나 간절히 얘기하셨는지 몰라요. 그냥 평범한 정도의 집안과 결혼하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죽어도 그 사람이라고 우겼습니다. 그땐 참 무엇에 꽂혔는지 제가 억지를 부렸어요. 그 사이에 남자친구는 난감해했지만 그렇다고 저와 결혼을 안 하겠다는 말을 안 하고 그저 저보고 부모님을 잘 설득해 보자고 말만 하더라고요. 저는 그럴수록 남자친구가 안쓰러워 보이고 부모님께 더 대들고 졸랐어요. 결국 저희 엄마 아빠가 지셨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딸이 그렇게 좋다는데 시킬 수밖에요. 시댁들 집안과 정식으로 상견례도 하고 결혼 절차를 밟아 나가기 시작했어요. 결혼식장이며 신혼여행 모두 저희 쪽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친구는 모아둔 돈이 한 푼도 없었거든요. 부모님과 동생들을 부양하느리라고요. 저는 그래도 신경 쓰지 않았고 행복했어요. 그렇게 한참 결혼식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를 집으로 부르셨어요. 예단 준비를 한다면서 저를 부르셨어요. 전 사실 불려가면서도 의아했어요. 남편과 예단은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었거든요. 예단은 보통 신랑이 집을 해왔을 때 신부 쪽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혼집도 저희 부모님이 해주시는 마당에 예단이라니 좀 의아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건가 싶었어요.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께서 핸드폰을 보여주시면서 가방이며 아버님 옷이며 어머니 밍크며 브랜드를 알려주시더군요. 저는 멍하니 듣고만 있었어요. 금액으로도 꽤 되는 물건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어머니, 그런데요, 예단은 안 하기로 했었어요. 뭐? 예단을 안 한다고? 누구랑 그런 상의를 했니? 어머니께 전달 드리랬는데 못 들으셨나요? 어머머머? 네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니? 그건 상의가 아니지. 그리고 예단 같은 건 너희끼리 상의하는 게 아니라 나랑 상의를 해야 하는 거란다. 너희가 결정한 문제가 아니야. 그래. 물론 우리가 해주는 게 없어서 미안한 마음도 있어. 그렇지만 가뜩이나 없이 결혼하는데 이것도 생략 저것도 생략 이러면 남들이 너희 집안도 쉽게 본다. 우리만 웃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런 건 너희 부모님께 전달 안 해도 네 선에서 해줄 수 있는 정도 아니겠니? 괜히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말고
어느 날 나랑 백화점 가서 한 바퀴 돌고 다 사버리자. 주고받는 절차는 생략해도 되지 않니? 같이 결정한 거라고 말을 하는데도 저 혼자 결정하는 건 상의가 아니라며 막무가내셨고 결국 그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자친구에게 가서 막 따졌어요. 도대체 나랑 한 얘기는 뭐였어? 어머니랑 얘기가 안 된 거야? 어떻게 그만큼을 바라실 수가 있어? 한참을 퍼부었더니 남자친구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그 모습이 또 안타깝기는 하더라고요. 미안해. 우리 엄마가 좀 그래. 네가 이해 좀 해주면 안 될까? 우리 엄마 나 말고 다른 형제들은 다 놀고 있고 나한테만 기대를 걸어서 그래. 돈 벌고 결혼하고 제대로 사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다 싶어서 그런가 봐. 내가 미안해. 이번 한 번만 엄마 부탁 들어주면 평생 네 편만 들면서 살게. 그 말에 이틀을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하는 방법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을 물리자니 남편에 대한 제 감정이나 상황이 너무 멀리 온 것 같았고 부모님께 말씀을 안 드리고 제 선에서 해결하는 것이 옳은 건지도 알 수 없었고요. 고민을 거듭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남자친구는 제가 없잖아요. 남자친구 체면을 봐서라도 제가 한 번은 희생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가 바라시는 대로 백화점을 같이 가는 건 너무 격식에 어긋난다 싶었어요. 제가 알아서 준비를 해서 보내겠다고 말씀드렸고 그건 어머니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왕 하기로 한 거 어머니가 바라시는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열심히 골라서 넣어드렸어요. 전부 명품이었던 것은 한정판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시는 걸 보니 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꿈만 같던 신혼여행도 갔다 왔고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계속 다니고 저는 아버지 회사를 다니는 식으로 당분간은 계속 생활하기로 했어요. 그렇게만 살아도 참 행복할 것 같았는데 저의 결혼 생활에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경제적인 문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어느 날부터 남편이 월급을 안 가져오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회사가 어렵다고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 월급을 안 줄 정도로 어려운 건 아니더라고요. 분명 월급을 받은 것 같은데 저한테 안 주는 이유가 뭔지 궁금했어요. 설마 여자가 있나 하는 의심까지 했었는데 곧 밝혀졌습니다. 남편은 월급을 고스란히 시어머니께 다 드린 거였어요. 생활비며 용돈으로 쓰라고요. 솔직히 남편 월급 뭐 그리 많지도 않고 제 돈으로 생활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부부가 되었으면 일정 금액은 빼놓고 월급에서 사용을 하고 저축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결혼까지 한마당에 저희 부모님께 신세 지는 것도 한계치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언제나 돈이 나오니까 그냥 무책임하게 자기 월급은 다 집에 드리더라고요. 그 문제로 대판 싸웠습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돈 드리지 말래? 넉넉히 드리자고 했잖아. 어떻게 상의도 없이 월급을 전액 다 드릴 수가 있어. 자꾸 그러시면 어떻게 해? 그리고 형제들도 얼른 일해서 각자 벌어먹고 살아야지. 당신이 그 집을 언제까지 다 책임지라는 거야. 그 말에 남편은 버럭 화를 냈어요. 뭐? 그 집? 너 시댁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월급으로도 살 수 있는데 고생할 울 엄마 아버지 돈 좀 드리면 뭐가 어때서? 넌 우리 부모님이 불쌍하지도 않냐? 솔직히 불쌍하지 않았어요. 왜 불쌍해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몸이 불편하신 것도 아니고 다들 멀쩡한데 일해서 먹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 고생은 저희 부모님도 하셨던 거고요. 내가 너였으면 내가 말하기도 전에 우리 엄마 아버지 매달 월급 그냥 드리라고 했을 거야. 그게 너랑 나의 차이점인데. 집에 돈이 있으면 뭐하냐? 베풀 줄을 모르는데. 베풀 줄 모른다는 말에 저도 발끈했습니다. 베풀 줄 모른다고? 나도 어머니 용돈 꽤 많이 드리고 있고 당신한테도 따로 또 그만큼 드리고 있는 거면 많은 것 같은데? 결혼 전에 예단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것도 다 해드렸고 무슨 날이 있을 때마다 선물도 드렸는데 내가 뭘 더 이상 해야 해? 그 예단 얘기 왜 안 하나 했다. 우리 엄마가 그건 뭐 받고 싶어서 받은 줄 아냐? 그리고 너만 예단하냐? 결혼하면서 예단 안 하는 여자가 어딨어? 진짜 생각 없다. 생각이 없어. 그러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더군요. 저는 너무나도 억울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시어머님께 전화가 왔어요. 이번 주에 아버님 생신이신데 뭐 준비한 거 있니? 네, 준비했어요. 식당 예약했어요. 어머, 첫 생신은 네가 직접 차리는 거 모르니?
가르칠 게 많구나. 첫 생시는 네가 준비하는 거야. 아버님 기대하시니까 잘 해드려라. 그 말을 하시고 또 끊으시더라고요. 남편의 시어머니까지. 제가 정말 그건 잘못했다 싶더라고요. 그렇지만 결국 남편이랑 화해하고 시아버님 생신상도 차려드렸어요. 저희 부모님 가슴에 못 받고 결혼한 마당에 제가 맞추면서라도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뿐이 아니었어요. 점점 시댁과 남편은 도를 넘기 시작했어요. 무슨 행사 때마다 당연히 제가 결제하도록 시어머니께서 요구하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친척 생일까지 제게 전했어요. 게다가 남편 월급을 통째로 드리는데도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돈을 요구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남편한테 하면 항상 저를 인색한 사람으로 몰면서 그 정도도 못하냐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남편은 저랑 결혼한 후에 잔뜩 기세가 들어서는 외제차를 뽑고 명품 매장만 가는 등 사치를 부렸어요. 물론 저도 명품 좋아해요. 그치만 저도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자주 명품을 사지는 않는데 이 집은 완전히 명품에 환장을 했더라고요. 제가 아빠한테 받은 월급으로는 생활이 안 되니까 남편은 성질을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장인어른 뭐 하시는 거야? 당신 그렇게 시켜 먹으면서 꼴랑 그 돈밖에 안 주시는 거야? 딸한테 어쩜 그렇게 인색하지? 그 집안 내력인가? 월급 좀 올려달라고 해. 아니, 그 회사 말인데 솔직히 이제 장인어른 물러나실 때도 되지 않았어? 저를 인색하다고 하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저희 아빠까지 모독하는 건 참을 수 없었어요. 게다가 아빠를 회사에서 물러나느니 마느니 하는 건 버릇없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대판 싸우고 처음으로 이혼 얘기를 꺼냈을 때 남편은 태도를 바꾸더군요. 여보, 미안해. 내가 요새 회사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 우리 요즘 너무 자주 싸우지? 내가 잘못했어. 우리 이런 얘기는 그만하자. 그래도 제 화는 풀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며칠 동안 애교를 부리면서 제 화를 풀려고 이런저런 시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갑자기 저한테 불쑥 이러더군요. 우리 닮은 아기 있었으면 좋겠다. 그치? 저는 갑자기 아기 이야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는 한 3년 정도 있다가 가지자고 이야기를 끝냈었거든요. 제가 애매한 반응을 보였음에도 남편은 자꾸 아기를 갖자고 조르고 피임은 그만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피임약을 먹으면서 계속 피임을 이어갔습니다. 저희가 이런 다툼을 하는 건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혼이니 뭐니 얘기한 걸 알았다가는 또 난리가 날 것이 뻔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도 역시 시어머니가 저를 개인적으로 호출하셔서 시댁에 갔었어요. 분명 용돈이나 그런 거겠다 짐작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님께서 웃으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더군요. 예, 아가. 이번에 우리 집 인테리어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네가 좀 보태주지 않으련? 5천만 원이면 될 것도 같은데. 인테리어요? 물론 그 집 연식이 좀 되기는 했는데 제가 보기에 고장 난 것이 아닌 이상 고칠 필요는 없어 보였어요. 친구들이 보더니 너무 올드해 보인다고 그러더라. 좀 산뜻하게 화이트 톤으로 바꿔보려고 해. 저는 이건 진짜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5천을 그런 것에 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강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이 집에 물이 안 나오거나 난방이 안 된다면 그건 제가 고쳐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멀쩡한 집에 갈아엎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너무 사치스러운 일이에요. 만약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면 어머니, 아버님 돈으로 하세요. 그건 제가 말리지 않을게요. 자꾸 돈을 그런 데 쓸 수 없어요. 어머님은 마구 흥분하시더니 저한테 욕을 하시더라고요. 배운 게 없다는 둥, 돈이 많으면 뭐 하냐는 둥, 유세를 부린다는 둥 하면서 온갖 저주를 퍼부으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지지 않고 어머님께 제가 해드린 것들을 모두 말하면서 이 정도면 되지 않냐고 쏘아붙였습니다. 화가 난 시어머님께서 저한테 침을 뱉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더러워서 안 한다. 더러워서. 못 배운 것. 시어머니의 침이 제 얼굴에 탁 튄 순간 저는 이성을 잃고 마구 소리를 지르고 그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제 집 몇 가지를 가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이 집에서 살다가는 우리 집 뿌리까지 뽑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정으로 갈까 했지만 친정에는 이혼 결심이 확실해졌을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가지 않았어요. 일단 며칠 쉬면서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을 해봤어요. 시댁 갈등도 너무 심하고 남편도 제가 처음에 사랑에 빠졌던 것처럼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이혼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이혼 결심을 굳히고 남편에게 통보하려고 변호사까지 구했어요. 그러는 내내 부모님께는 죄송한 마음뿐이었어요. 호텔에서 지낸 지 며칠 되었을 때 단짝 친구와 맛집에서 만나 수다도 떨고 놀았어요. 결혼 후 저는 외출도 잘 안 할 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간만에 친구를 만나니 속이 풀리더라고요. 그렇게 놀고 있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실루엣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부부처럼 보이는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가는데 그 순간 저는 뭔가 번개처럼 스치는 것이 있었어요. 일단 사진을 찍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 앞을 막아 섰습니다. 그 부부 중 여자는 바로 저의 시어머니였어요. 그리고 남자는 저희 아버지가 아니었고요. 웬 중년의 남자가 쫙 차려입고 시어머니와 팔짱을 끼고 있었는데 옷이 전부 제가 아버님께 드리라고 드렸던 선물 예단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특히 가방은 제가 한눈에 봐도 알아볼 수 있었어요. 한정판으로 사드린 거라 시중에서 잘 볼 수 없는 모델이었거든요. 시어머님은 저를 보더니 사색이 되어 털썩 주저앉으시고 남자는 눈치를 채고 출행량을 쳤습니다. 두 사람이 내연 관계라는 상황은 분명했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연락하려는 제 팔을 붙들고 애원을 하시더군요. 제발 아버지가 하시면 난 죽음이야. 제발 자식들 얼굴은 또 어찌 보겠니? 하지만 이혼하려는 마당에 제가 망설일 게 뭐가 있겠어요.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사진과 같이 문자를 보내 전부 폭로했습니다. 그 한 통의 문자는 그 집안에 폭탄이 떨어진 것과 같은 효과를 냈어요. 시아버지는 어머님과 이혼하시겠다고 난리가 났고 남편과 형제들도 쪽팔려 했고요. 저는 이래저래 이혼 결심을 더욱 굳혔어요. 그렇게 부정한 짓을 하는 시어머니와 살기는 더더욱 싫었거든요. 결국 저희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고 절차를 밟았어요. 남편은 매달리고 이혼을 못 해준다고 우기고 난리였지만 제 이혼 의사가 확고했기에 이혼이 결정되었어요. 남편은 울고불고 저희 집에 찾아와서 회사까지 오기에 경호원까지 고용해서 혼쭐을 내서 돌려보냈답니다. 그 지긋지긋했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혼하고도 한동안은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제가 했던 선택에 대한 후회였겠지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저보다 강하셨어요. 저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셨고 저를 누구보다 믿고 응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천천히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소개받은 사람과 다시 결혼을 했어요. 아기도 낳고 지금은 아주 잘 살고 있답니다. 그래도 그때 시어머니의 불륜을 목격하고 거기서 빠져나왔기에 조금 마음이 시원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찌 살지 가끔은 궁금해요. 그때 제가 뭐가 씌었는지 다시 생각해도 기가 막힙니다. 엄마, 아빠, 어른들의 말씀은 참 옳습니다. 아니라고 하시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래요.